어느 날이었다.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고요하던 동네, 아이 둘, 남편 하나, 잔잔하게 흘러가던 어느 가족의 삶이었다. 엄마는 전업주부였다. 아이 둘을 아침마다 챙겨 등교시키고 남편 도시락을 싸주며 오늘도 힘내요 하고 배웅하던 지극히 평범한 엄마였다. 남편은 사업가였다. 크게 잘된 건 아니었지만 작게 시작한 일을 성실하게 키워 직원도 두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단출하지만 알차게 살아가던 가족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집이었다. 그만큼 조용하고 무던했다.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엄마도 단정하고 성격이 아주 좋았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야쿠르트 아줌마는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쿠르트를 들고 단지를 돌다 문득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 어제 그 집 남편분 옆 단지에서 봤었는데? 어디서요? 저기 몇 동이더라. 젊은 여자랑 애기 안고 같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집 남편 형제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던 여자가 너무 어리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다. 그냥 찜찜한 걸 넘어서 속이 울렁이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몇 동 몇 호, 제가 보기엔 그 남편분이랑 진짜 똑같아요. 혹시 직접 가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손을 떨며 그곳으로 향했다. 머리는 새하얘졌고 가슴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남편 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보던 그 격리 아가씨였다.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눈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실 벽 한가운데 걸린 사진. 격리 아가씨, 남편, 아기.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당당하게 프레임에 담겨 걸려 있었다. 엄마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말도 안 나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심장은 멈춰버렸고 뇌출혈. 그 후 엄마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집의 시간은 거기서 완전히 멈췄다. 그날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다. 평범하던 어느 날, 초인종 하나로 무너진 삶.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심장이 멎어버린 채 쓰러졌고 그게 엄마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버렸다. 그 뒤로 동네가 뒤집혔다. 격리 아가씨가 살던 집 앞엔 엄마의 친정 식구들이 몰려들었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끌어내리고 아이 울음이 뒤섞인 현장은 아파트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날이었다. 주민들은 속삭였다. 같은 단지 안에 집을 얻어줬대. 애까지 낳고 살았대. 회사에서 일하던 애라며? 와,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 둘 중 어디로도 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도 안 나왔고 그 여자의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 살림.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었다. 회사는 핑계를 대며 뻔한 말만 했다. 출장 중입니다. 그쪽 사생활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는 두 개의 가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던 거다. 한쪽에선 정식 아내와 자식, 다른 쪽에선 내연녀와 자식. 심지어 같은 동네, 걸어서 15분 거리.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 그의 회사 위치는 단지 근처였고 그는 야근 좀 있다 하고 잠깐 사무실을 빠져나와 다른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하곤 했다. 그 여자는 모른 척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을까?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 둘은 한 집 건너 두 가정을 만든 셈이었다. 심지어 그 여자는 당당했다. 이건 다 우리 둘만의 선택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이 한참 나이 어린 직원과 5년 넘게 다른 집에서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 사실이 온 가족에게 전해졌을 땐 이미 엄마는 세상에 없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도 유서도 원망도 없이 그저 멍하니 쓰러져 간 사람 하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이사를 갔다. 서둘러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아버지와 똑같았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 그때 가족은 진짜 그 말 뜻을 깨달았다.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히 그러나 쓸쓸하게 치러졌다. 하얀 국화꽃과 울음 섞인 조문 인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 남자의 자리. 끝내 오지 않았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엄마의 시신을 운구하던 날, 가족 중 누구도 그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조문객들이 묻기도 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큰아이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아이 3학년,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 조그만 손 사이로 고스란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의 친정 식구들은 분노했고 아빠를 저주했다. 하지만 정작 아빠는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다. 카드 정지, 핸드폰 꺼짐, 회사도 잠적, 아예 사람이 사라졌다. 그 남자는 사망신고서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장례식 영정사진에도 가족장 설명에도 남편이라는 호칭은 붙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그는 스스로 가족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더 이상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다. 그는 한때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먼저 사라져야 했던 인간이 되었다. 엄마의 사망 후 두 아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초등학생 나이에 갑작스럽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사진 속에도 그 어디에서도 집안 벽에 붙어 있던 졸업사진에서도 남자의 얼굴은 전부 지워졌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고 첫째는 고등학생이었다. 두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며 아버지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이었다. 외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마트에 들렀을 때 계산대 쪽에서 익숙한 옆모습을 본다. 헷갈릴 리 없었다. 그 남자였다. 자신의 아버지. 하지만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옆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모차의 아이 하나, 걷는 아이 하나.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아들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 남자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잘 사시네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그 남자의 발이 잠시 멈췄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유모차를 민 채 그 새로운 가족과 마트를 나섰다. 그게 그 아이들이 본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니, 그 남자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두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학교 서류에는 부재라 적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 누가 물어도 우리 아버지는 없어요. 그 말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묘하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튀어나온다. 첫째가 성인이 되어 이력서를 쓸 때 가족사항에 부항목이 있었고 거기서 잠깐 멈췄다. 지워졌다고 믿었던 이름, 버렸다고 했던 존재. 그런데도 그 칸을 그냥 비워두지 못했다. 적지 않으면서도 지우지도 못한 채 몇 분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결국 이름 대신 이렇게 썼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의미였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첫째는 29, 동생은 대학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다. 둘 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냥 없던 사람, 지워진 과거. 그게 서로를 위한 예였다.
어느 날 동생이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다가 생소한 문서를 하나 마주했다. 사망신고 확인서.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살아있던 사람이다. 기껏해야 도망자였지 죽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름도 주소도 다 맞아떨어졌다. 격리였던 그 여자. 그 이름으로 신고가 올라와 있었다. 그 남자는 진짜로 사망신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가족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증명된 거였다. 그는 2번 죽은 셈이었다. 한 번은 엄마의 무덤 옆에서, 또 한 번은 서류 위에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2 아이는 그 사람 얘기를 진짜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망신고는 올라왔지만 그를 위한 장례식은 없었다. 빈소도 없고 조문도 없고 조화도 없었다. 형식적인 죽음이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기억해 주지 않았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 약속한 듯 부고를 공유하지 않았다.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단 한 명도 그를 위해 울지 않았다. 그가 생전에 남긴 흔적은 욕설, 거짓말, 도피뿐이었다. 아내를 죽게 만들고 아이들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여자에게만 이름을 남긴 남자. 그 여자는 그의 장례를 치렀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세운 삶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는 거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죽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것.